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대통령 참모들은 되고 하하. 여권은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부동산 때문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불가피하다고 지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난리거든요. 근데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가 집 사라 이런 얘기를 집값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좀 나중에 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요.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요. 정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 김병기 의원은 강남에 또 집이 있다면서요? 잠실에 있죠. 35억짜리가 있다는데요? 아니 그래놓고 뭐 빚내서 사는 집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 감정을 건드렸어요.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정무 비서관을 했는데 맞아요. 그때 집값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몰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보유세 인생 불가피하다고 지금 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정무 비서관 때는요. 시장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다. 우리 지금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서 과거를 계속 잃는데요. 그 영상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무슨 100분 토론인가 뭔가 하다가 방송 끝났는데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툭 나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속마음을 보였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그 영상 진짜 기억나네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 화제가 됐던 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대출 끼고 집 산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저는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래놓고 다른 사람은 빚내서 집 사는 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번에는 이게 집을 갖고 싶어도 지금 못 갖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게 이번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책을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세요. 그래놓고 또 보유세를 인상한다. 한다고. 그러면 집을 못 갖고 있는 것도 서럽고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죄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갭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 이제 전세 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제 월세 주고 살아야 돼요, 다. 2030 세대는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 월세로 지급을 하고. 맞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세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게 퇴출돼 버리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대책이라는 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요. 이 대책을 온 국민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김병기 원내대표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말실수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조선일보 걱정이에요. 단독 기사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10명이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30명인데 그중에 10명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임대인이랍니다. 투자를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전이었던가요? 왜 그 이재명 대통령 참모들 공직자 재산 신고 나왔죠. 봤을 때 제가 권혁기 의전 비서관 거 보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랬죠. 거기도 무려 15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영끌을 해서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를 산 걸로 확인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대통령 참모들은 되고 여권은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서울에 어지간한 집이 지금 10억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못 사요. 웬만한 거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봉욱
수석,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 보유, 이 중에 옥수하이츠 임대. 최성화 비서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금호레미안, 중구 순화동의 덕수궁 롯데캐슬 갖고 있고, 두 주택 중 본인 명의로 금호 삼성레미안에 세를 내주고, 김상호 비서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 주택 6가구, 광진구 구이동 신원빌라트, 이 중 대치동의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 3주고, 이태영 비서관, 부부 공동으로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과천시 중앙동 다가구 주택 보유, 이 중 과천의 다가구 주택을 임대 중. 이성훈 비서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 주택, 강남구 도곡동 역삼 럭키 명의, 부부 공동 명의로 세종시 아파트, 이 중 대치동 다가구 주택 세종시 아파트 세를 주고 있다. 위성락 실장 뭐 등등등등.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비롯해서 배우자 자녀들의 명의의 부동산이 18건이에요. 아유 참. 그러니까 정당하게 부를 축적해서 부동산 매입하고 또 그 집을 또 어느 적정선에 내놓는 거, 임대하는 것. 그건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도덕적 이중성이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28번인가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임기 중에 2달에 한 번씩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이 모든 대책이 다 부작용만 양산을 해가지고 대책을 걱정하는, 그랬죠? 대책이 또 뭐가 나올까? 또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까?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또 핵심은 내로남불이었었잖아요. 네. 너네는 이렇게 욕을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이재명 상황이죠. 정부가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